가격이 화제였던 것 같은데 시장가보다 많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주당 68,91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네. 계약 당일날 종가가 였어요. 그러니까 배 정도의 가격에 사간 거죠. 안녕하세요, 시리수입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이름을 들어온 미르의 전설 그 회사입니다. 위메이드가 매각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혜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지 변호사입니다. 예, 기업 M&A하고 크로스보더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소식을 들어보기 위해서 전혜주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해외 자본으로 매각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요. 오해를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판 게 아니라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박관호 의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주식의 39.33% 약 1335만 주를 매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메이드 게임이 넘어가거나 뭐 IP가 넘어가거나 한 게 아니라 그 창업자의 지분이 넘어간 거네요. 네, 몇 퍼센트가 넘어갔나요? 39.33%가 넘어갔고요. 예. 회사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상장사로도 남아있고 대주주만 바뀌는 경영권 이전이 되는 거죠. 언제 넘어갔나요? 이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시는 올해 6월 30일 날 나왔고요.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계약금으로 매각 금액의 10%인 920억 원이 먼저 이미 지급 완료가 됐고 잔금 8,280억 원은 10월 30일에 치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계약 체결 단계인 거죠. 예, 아직 잔금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가격이 화제였던 것 같은데 시장가보다 많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주당 68,91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네. 계약 당일날 종가가 19,33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6배 정도의 가격에 사간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격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 거겠죠. 네,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영권을 통째로 가져오게 되니까 네. 시장가보다 훨씬 얹어주고 사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위메이드의 잠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위메이드의 대표작인 뭐 미래의 전설 말고도 일단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 의해서 네. 중국명인 야로 온라인 게임 승인을 받아서 중국 네. 게임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39.33%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만 하네요. 매각 소식이 있을 때 주가가 좀 올랐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다시 조금 하락하기는 했는데 네. 공시 당일날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이 예. 이유는 방금 말한 3.6배 프리미엄을 주고 사갔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고 네. 시장은 이렇게 읽은 거죠. 이 회사를 잘 아는 새 주인이 지금 주가의 3배 넘는 값을 쳐주고 이걸 사갈 정도면 그만큼 숨은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니냐 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중국 시장 공략에 기대를 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새 주인이 중국 회사인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약상 매수인은 네오펄스라는 국내 법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 네오펄스라는 국내 법인의 지분 100%를 홍콩의 투자 운용사인 쉔송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죠. 네. 대표는 첸 웨이라는 뭐 홍콩인으로 보이고요.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서 계속 알리바바 관계사라는 워딩이 많이 나오는데 알리바바 관계사라는 거는 투자업계와 언론의 판단이지 알리바바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조를 보면 홍콩 회사를 한 겹 두고 국내 법인을 앞세워서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간접 지배 구조인 거는 분명하긴 합니다. 홍콩 회사의 뒤에 중국 대륙의 자본이 있을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네. 적어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홍콩 법인이 주인이라고 하면 중국 시장 공략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들이 종종 홍콩 법인을 앞세워서 M&A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중국 자본이 한국 게임사를 직접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한국 여론이라든지 네. 이런 규제를 좀 의식한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한국의 IP가 중국에 넘어갔다, 또 중국에서 인수해갔다 이런 거를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보더 거래에서는 네.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 당사자, 매수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질적 지배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겠죠. 이게 네. 예, 외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뿐이죠. 이 매각 계약은 6월 달에 체결이 됐지만 계약금만 지급이 됐고 10월 달에 잔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걸로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거래가 예정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위반으로 인해서 채무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대중들이 친숙한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거래는 원활하게 이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이런 M&A 거래가 있으면 관문이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는 기업 결합 신고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해외 법인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세 번째로는 계약 조건에 따른 문제죠. 보통 이런 주식 매매 계약에서는 선행 조건이라든지 진술 및 보장 그리고 각종 이제 계약 조건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네. 그런 조건들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위반하지 않더라도 조금 차이점이 있으면 매매 대금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심하면 계약 해지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기업 결합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이 부분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양수인인 네오펄스가 기존에도 지분 0.92%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39.33%를 모두 인수하게 되면 40%가 넘는 대주주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메이드가 코스닥 상장사고 상장사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데다가 이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공시를 확인해 보면 기업 결합 신고 승인이 선행 조건이라고 이미 나타나 네. 있습니다. 이 관문을 하나 넘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관문이 있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있는 관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신고인데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오펄스라는 한국 법인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신고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정대로 거래가 잘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클로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순탄하게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잔금이 워낙 거대 규모다 보니까 잔금을 뭐 마련하거나 뭐 계약상에 또 규정이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규정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형화된 조항들이 있고 밑에 또 특약사항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준다, 뭘 해준다라고 이렇게 특약사항을 정해놓게 되는데 이 M&A 계약 그리고 지분 매각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서에 어떤 조건들을 걸어놨는데 그 조건들이 성취가 안 되면 계약이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다른 요인들은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달쯤에 이 거래가 잘 순탄하게 마무리가 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때 다시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게임 기업 위메이드의 매각 소식을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신 전혜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